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심리학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문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1.5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30점이 되겠습니다.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었던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일반 심리학과 교육의 특성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었습니다. 자,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고 규범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의의가 있는 변화이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일반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반화된 원리를 도출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일반 심리학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 교육은 특수한 상황이나 개별 학습자의 특성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심리학에서는 일관성 있는 변화에 그리고 차이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의의가 있는 변화, 차이라고 했을 때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 심리학은 가치 중립적으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관찰을 통해 기술하는, 설명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죠. 하지만 교육은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원리나 법칙은 실험실 상황에서 확립이 된다라는 반면에 교육은 자연 상태인 교실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육 심리학의 탐구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학습자의 측면에서 관심을 보여온 내용은 인지적, 정의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과 관련해서는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인지주의 심리학이라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왔죠. 또 교수의 측면에서는 교수의 방법이나 모형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평가의 영역에서는 학업 성취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도와 상담 영역에서 교육 심리학의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교사가 교육 심리학을 통해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 대비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차에 주목을 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교육 심리학이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의 이론적인 측면을 수업에서 그리고 학생, 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론적인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거나 신념이라거나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을 이론에 접목을 시켜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발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모습은 한 50cm 정도에 그치는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양적인 확대를 경험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성숙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기제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나 학습과 같은 외부 환경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경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겪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경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 발달이라는 개념을 정리해보면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계속적인 변화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다라는 원리가 있었죠. 다음으로는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중요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민감성을 보이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질서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속도의 차이를 보인다거나 시기적으로 변화가 늦게 나타난다거나 하는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발달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심리적인 특성이 잘 학습되는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동물 실험을 통해 우리가 로렌츠의 각인 연구에서 청둥오리가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만나게 되는 대상을 어미로 알고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현상을 통해 매우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이 보다 깊게 기억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생후 5년의 유아기의 어린 시절 경험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결정적 시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과 관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도록 문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애착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돌 이후에 13, 14개월이 되면 이 영아들은 특정 대상에게 애착을 강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애착의 대상으로 삼아서 탐색의 안전기지로 여겨서 안정성을 넓혀나가게 되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애착이 불안정적으로 형성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새로운 장난감을 주거나 낯선 환경에서 탐색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애착 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유아기 초기의 발달 단계를 애착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단계적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사회적 단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요. 이때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비변별 애착 단계이다라고 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춘 것에는 관심, 호의를 보이는 변별이 아직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정 애착 단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 이때는 엄마를 가장 좋아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이는 대상에게 애착을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엄마가 아니라 한 5명 정도의 대상에게 다중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 발달에 있어서 이제 학령 전기에 어떤 사교성을 보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놀이 형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맨 처음 비사회적인 활동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놀면서 다른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는지 바라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병행놀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함께 노는 것 같지만 상호작용은 거의 없이 노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연합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때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동적인 모습은 나타내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협동을 할 수 있으려면요, 후속적으로 나오는 협동 단계에 이르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가상의 주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적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다 힘을 모아야 돼, 이렇게 행동화하는 본격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는 놀이가 보이는 형태이다라고 했었습니다.